안녕하세요. 내가 28살 여자였을 때 20대 남편과 결혼한 지 30살 남자 결혼한 지 8년 돼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성장 방식 때문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의 부모는 그를 낳았을 때 고작 16살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내린 어리석은 결정이었지만 그를 키울 때 준비되지 않은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중년이었을 때 40대에 아이를 하나 더 갖기로 했고 현재 4살인 남자아이를 키웠을 때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아져서 아이를 키우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고 여러 번 말하더군요. 둘 다 자신들이 매우 게으르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일을 나에게 자주 요청했기 때문에 그들은 곧 우리에게 의존하여 가끔씩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고 때로는 며칠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시댁. 저와 남편에게 와서 위호 영 결혼한 아이를 입양하면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눈에는 남편을 키웠던 것처럼 부부로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키우는 일에 있어서 점점 우리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은 나였고 남편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부모님이나 나를 하고 싶지 않았고 일과 집안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 남편은 나에게 결정을 강요하고 싶지 않았지만 반면에 그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고 우리가 아이를 갖기로 계획했지만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결정을 내리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 상황 때문에 내 결정에 반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아이를 키우는 거부하는 것은 너무 무례한 일이므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른들에게 그렇게 큰 짐을 지우시겠습니까? 남편도 우리가 지나간 줄 알았던 사건의 전환에 충격을 받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종종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곤 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대화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고 아이가 돌보기에 완벽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했지만 대화는 말다툼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피했고 나는 크리스마스에 그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객실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엄마는 제가 최소한 그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겠다고 주장했고 그 이후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았지만 여전히 입양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입양하고 싶은지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내 아기를 훨씬 더 선호하며 어느 쪽이든 나는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결혼하자 남편은 부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큰 약속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나를 변호했습니다. 그것은 곧 논쟁으로 바뀌었고 시댁에서는 나를 무능하다고 부르기. 모든 간단한 집안일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랬고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남편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거실이나 우리 집 손님방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그들의 아이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1시간 동안 기다린 후에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태국에서 은퇴할 예정이고 모든 것을 남겨두고 비행기로 가는 중이라고. 법에 따르면 남편은 그냥 남자가 되어 쓸모없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아동보호 서비스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CPS라고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 일은 터무니없고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적어도 아이가 익숙한 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이 공항에 구금되어 현재 집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성인이 된 것을 해결하는 대신 신고했다고 우리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이 작은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냉담한 냉정한 개자식들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가족들로부터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묻는 일련의 전화를.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로인지 궁금합니다. 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두가 원했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제 친척들이 소년에게 적합한 부모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정신과 평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씨는 아십니다. 우리는 남편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려운 당신의 시댁 식구들이 우리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야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모들은 어린 아들을 큰 아들에게 강요하고 자신들이 돌봐야 할 불쌍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어린 아들이 원치 않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너희 둘이 아이를 돌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이제 그들은 그를 너희에게 강요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평가 그들은 머리를 재설정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좋은 집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이런 지저분한 상황에 처할 자격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방해로 그 아이를 잘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이 그를 지켜준다 이야기. 이 나는 26살 여자이고 내 의붓. 28살 여자는 B라고 부르자 엄마 59년은 S라고 부르자 56남자는 그를 부르자 D는 우리가 3살과 5살 때 모여서 데이트를 해서 수년 동안 내 남동생 M19가 04년에 결혼했습니다. S와 B는 항상 머리가 둘 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B는 자신이 준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도 항상 S에게 도전했습니다. S는 항상 극도로 공평했습니다. 그녀는 B가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논쟁과 희박한 드라마를 추적하는 것은 수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부담을 주었고 이제는 필요한 것이 없으면 가족과 거의 또는 전혀 접촉하지 않고 몇 시간 거리에 살고 있으며 이제는 그녀가 자유로운 영혼이자 그녀가 만드는 어머니 지구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암 같은 병도 집중해서 치료하면 고칠 수 있다는 주장이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다. 아빠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일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외할아버지 12월에 돌아가셨다. 2018년 우리 조부모님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은 몇 년 전에 스노우보드와 함께 FL로 이사하셨고 가족은 위의 땅이 어머니 날 주말에 예배를 드리기로 합의할 때까지 그의 유골과 함께 예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5명이 혼자 4시간 30분 동안 여행했고 우리가 내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리조트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시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어머니가 채식주의자라고 주장하지만 내 접시에서 레드스테이크를 먹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레스토랑에서 $36짜리 식사와 침대를 주문하고 자신만의 방을 가져야 하는 방법. 그녀는 우리가 대학 도시인 도시에 있는 동안 대학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B가 친구들을 무엇이든 만나도록 허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어른들 나나의 아이들은 브런치를 먹으러 갈 예정이었고 사촌들은 리조트에 남아서 이 사실을 알고 어른들과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울었습니다. 그녀는 온 가족이 아이들을 브런치에 데려오기로 동의한 사전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B는 달리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달려야 한다. 대학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샤워를 해야 한다. 모두의 계획이 그녀를 위해 뒤로 미루어졌고 그녀는 내내 그녀를 욕하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 이것은 S의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마침내 짐승의 말을 듣고 짤깍 소리를 냈고 그녀는 주말 내내 슬픔에 잠긴 어머니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잃었고 나는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S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녀의 증오와 전단 무례함에 직면했습니다. 그녀가 연결 끊김 등을 위협하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면서 4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우리가 그녀의 측면을 볼 수 없다면 나는 그녀가 변했고 가족에게 사랑과 존경을 구하는 나에게 응답하지 않은 미친 놈입니까?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변했다고 믿고 싶지만 그녀는 같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A호의 작전이 아닌 우리 가족에게만 해를 끼칠 뿐이라면 그녀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웠고 최근에 함께 만났을 때 조심해야 했던 것이 옳았다고 말할. 왜냐하면 당신의 의붓 여동생은 분명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참을 수 없고 짜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위해 그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방금 아버지를 잃은 새엄마를 위해 조용히 있어주세요. 대신에 그녀는 엄마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였고 당신의 슬픔은 그녀가 정말로 변해야 하고 엄마는 자신을 대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세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녀의 무감각한 행동에 대해 그녀를 거십니다.